그 다음에 이제 기질이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헤엄치고 놀고 살아가는 그 공간이요. 기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질에는 물이랑 프로테오글리칸이 있다고 했죠. 이 프로테오글리칸은요. 물을 끌어들이고 기질의 콜라겐 구조를 보호하는 물을 좋아하는 펩티드예요. 펩티드 단백질의 기본 화학 구조식이잖아요. 네. 바로 그 펩티드들이 프로테오글리칸이에요. 얘네들이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이 기질을 젤 같은 형태, 젤리 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테오글리칸은요.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얘네도 펩티드거든요. 이 펩티드들을 꼬치처럼 꼬아 가지고 하나의 구조물로 만들어낸 게 프로테오글리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의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로테오글리칸은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요. 스폰지처럼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물을 좋아하는 펩티드인 게 이 글루코사미노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당기는 글루코사미노글리칸으로 만들어진 게 프로테오글리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물을 쫙쫙 끌어당겨서 가지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포들이 물 안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은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세포들만 있을 때는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세포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게 물이 완충작용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웬만한 충격이 가도 이 기질이 충격을 흡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을 끌어당기는 스펀지 같은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글루코사미칸, 프로테오글리칸 하면 물론 요새는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이름으로 영양제들도 나오더라고. 건강보조식품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친숙한 이름이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이런 거 아닌가요? 히알루론산은 아마 천연 화장품 만들기나 이런 거 해보셨으면, 그리고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정말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히알루론산. 이 히알루론산이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콘드로이친은요, 사실 요새 들어서 많이 TV 광고에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성인가요? 그 멋진 남자 배우가 나오는 CF 광고. 제품명 자체가 건강보조식품 그 제품명 자체가 콘드로이친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도 광고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콘드로이친.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관절 연골 성분의 이름이니 어쩔 수 없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바로 그 콘드로이친도 관절 연골 성분인 것도 맞아요. 관절 연골도 결합 조직이거든요. 결합 조직이라면 어디에나 다 이 콘드로이친이 존재해요. 네, 얘도 글루코사미노글리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헤파린. 헤파린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요, 이 헤파린을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서 막 혈액 검사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면은 수액을 연결하지는 않았는데 헤파린 캡이라는 거를 주사바늘 꼽아서 헤파린 캡이라는 거를 장착하고 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헤파린이라는 거. 근데 얘도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의 일종이라는 거죠. 네,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콘드로이친을 먹는 걸로 그렇게 먹고 히알루론산은 먹고 바르고 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해서 기질을 그렇게 물로 젤리처럼 채워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몸속의 구조물들을 보호하는데 이런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 우리 기질 속에 있는 물도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구조가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 구조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관절이라면
그 관절에 이 콘드로이친을 통해서 물이 들어차서 유연하게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던 그 완충제가 사라지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피부에 이 물을 머금고 있는 이 글루코사미노글리칸 히알루론산이 없어지면은 이 히알루론산이 머금고 있던 물도 다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이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탱탱하던 살도 무너져 내리면서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어떤 우리 관절염의 증상 그리고 피부가 무너지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에만 그치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들을 이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거예요. 네, 지금 이게요, 그 관절 연골이에요. 얘가 여기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그리고 이 위에가 바로 결합주지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젤리 형태의 수영장에 세포들이 떠다니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콘드로사이트 얘는 연골 세포예요. 이 연골 만드는 세포들이 결합조직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수영하면서 다니고 있고, 이 줄 있죠. 얘가 콜라겐 파이버, 콜라겐 섬유예요. 근데 이 콜라겐 섬유를 자세히 이 콜라겐 섬유 있는 이 부위를 자세히 확대를 해본 게 이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콜라겐이 지금 이 두꺼운, 여긴 얇은 줄이었는데 이거 확대했으니까 이 핑크색의 두꺼운 거머리 같이 생겼네요. 이 거머리 같이 생긴 이 조직, 이게 콜라겐이고요. 그 다음에 네, 프로테오글리칸이 바로 여기 이 꼬치 한 묶음이 프로테오글리칸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꼬챙이에 꽂혀 있는 이 막대기 하나하나가 글루코사미노글리칸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프로테오글리칸과 프로테오글리칸 사이에 이렇게 선이 하나 딱 이렇게 있죠. 얘가 바로 여기 똑같은 선이 있죠. 히알루로닉 액시드, 우리가 히알루론산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은 뭐 하려고 프로테오글리칸 사이에 이렇게 딱 장벽처럼 이렇게 가로막는 이런 구조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알루론산이 하는 일을 보면은 왜 저런 위치에 저러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히알루론산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윤활제 역할을 해줘요. 얘네들은요, 조직들이 서로 유착, 서로 달라붙지 않고요. 근육과 관절이 미끄러져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기름칠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결합 조직의 구조물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든 장기의 움직임에 의해서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때 이게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혀서 끼익 이렇게 긁히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히알루론산인 거예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장기가 움직여질 때마다 결합 조직의 이런 성분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손상을 입고 파괴가 되겠죠. 네, 그걸 예방해 주는 게 히알루론산인 거예요. 네, 이 히알루론산은요, 근막세포, 파시아사이트라는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이 파시아사이트도 사실 결합 조직에 존재하는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았고 여기 처음 등장했죠. 이 근막세포는 어디에 있냐면요, 근육을 근막이 감싸고 있죠. 예,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얘가 자리를 잡고 살면서 히알루론산 같은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육 바깥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육 속에도 그 근육 섬유 다발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들에는 근막세포가 있고 바로 그 근막세포에서 히알루론산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이 거기서 만들어져서 이제 근육들이 서로 움직이고 결합 조직이 이게 서로 당겨지고 수축하고 이러면서 그 구성 성분들이 서로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막 움직여질 때 서로 마찰해서 손상들 입지 않게 부드럽게 윤활제를 바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서 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밑에 있는 건 연구 결과, 어떤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제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요통. 아주 오랫동안 허리 통증을 알아온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한쪽 그룹은 이제 실험을 할 때 비교를 해서 관찰을 해야 되니까 요통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건강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요, 초음파로 근막이 지금 어떤 형태인가 검사를 해보니까요, 요통이 있는 그룹은요, 근막이 더 두꺼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막이 두꺼워지니까 히알루론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더라.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지니까 실제로 이런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는구나, 근막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밝혀낸 거죠, 연구에서. 히알루론산은요, 이런 근막과 근육의 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이 균형 잡힌 상태로 충분히 있을 때 이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이유로 히알루론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근막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무엇이 이렇게 근막을 두껍게 만들어서 이 근막세포가 그 두꺼워진 근막 사이에 낑겨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게 하나? 그거를 알면은 히알루론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히알루론산이 잘 안 만들어져서,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해서 근막 통증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도대체 이 근막세포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근막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데,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에요. 네, 이 그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천연 화장품이나 뭐 이런 DIY 해보신 경험 있으면 그 이 기능을 더해주는 성분으로 히알루론산 이렇게 많이 첨가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가 그럼 첨가제로 쓰는 히알루론산은 고분자 히알루론산이죠. 각질 통과해서 각질 뚫고 들어가서 세포에 흡수될 수 없는 분자량이 아주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써요. 이렇게 막 건강보조식품이나 피부 보조 그런 제품에서 광고하기도 하죠. 근데 그 저분자 히알루론산 자체도요, 분자의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네, 우리가 원하는 그 피부 세포를 쏙 뚫고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지 못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런 DIY 할 때 히알루론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요, 그래도 미스트 하나 만들 때도요, 이 히알루론산 넣으면은 뭔가 피부가 더 좋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안 넣으면 서운한데? 하면서 그걸 또 계속 써요. 네. 그게 생각이 나서 잠깐 여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의 피부를 이렇게 딱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지금 이제 피부 바깥쪽이요. 피부 바깥쪽에 여기 모공이 있죠. 네, 각질층이 있고, 네, 피부에 이제 층을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지방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지방이 있는 부분부터, 지방 조직부터 결합 조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 조직 밑에 뭐가 있어요? 일단은 지방 조직이 있고, 여기 보시면 파시아라는 부분이 있죠. 네, 이 파시아가 근막이잖아요. 심부 근막이 있어요. 그리고 심부 근막이 있기 전에 표층 근막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슈퍼피셜 파시아라고 해서 여기 앞에 지방 조직 사이에 또 이 막이 있죠.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표층 근막이에요.
얕은 근막, 얇은 근막, 네, 표층 근막이고요. 여기보다 더 속에 깊은 근막이 있어요. 심부 근막이요. 그리고 심부 근막 사이에 여기 이거 상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아색으로 된 어떤 구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부근막, 제일 안쪽에 있는 심부근막 안쪽은 이제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심부근막과 심부근막 사이에 로즈 커넥티브 티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슨한 결합 조직이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막과 근막 사이에 느슨한 결합 조직이 존재를 하면서 우리가 이 결합 조직과 근육의 움직임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이 표층과 이 피부 겉에 부분이 움직일 때 피부 껍데기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근육도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항상 매번 근육까지 이렇게 통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느슨한 결합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되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느슨한 결합 조직 안에 지금 여기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파시오사이트 있죠. 근막세포들이에요. 얘네가 근막세포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막이 두꺼워져 가지고요. 여기 느슨한 결합 조직까지 근막 성분들로 다 채워져 버리면 얘네가 낑겨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막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심부근막과 심부근막 사이에 이 느슨한 결합 조직이 이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근막세포가 히알루론산도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히알루론산이 제 기능을 해서 통증도 예방을 하고 이 부분에 어떤 마찰로 인한 손상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근막세포가 만들어내는 히알루론산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지금 히알루로닉 히알루론산이죠. 히알루론산. 여기서는 히알루론산은 이 하늘색 이 실 같은 모양을 표현을 했네요.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결합 조직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근막과 근막 사이에서 근막들이 서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얘가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모세포예요. 섬유모세포는 무엇을 만들어내요? 엘라스틴이랑 콜라겐 같은 섬유질 구조물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섬유모세포가 만들어내는 콜라겐이 여기 이렇게 뭔가 되게 단단한 구조물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이게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은 실제로요, 탄성이 거의 없는 단단한 조직체, 구성물이 맞아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 집을 지으면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탱해 주는 거. 이 구조를 지탱해 주면서 이 안에서, 이 결합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심부근막 앞쪽에 지방층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 노란색 동그란 알갱이들이 지방세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강한 상태의 근막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요. 이게 지금 앞에 건강한 상태의 근막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요. 문제가 있는 제기능을 못하는 느슨한 결합 조직 근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의 차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이거는 뭐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있어서 금방 찾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일단은요. 히알루론산이 네, 여기는 멀쩡하게 잘 있는데 여기 다 끊어져 있죠.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다 파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히알루론산이 다 파괴되면은 히알루론산이 하는 윤활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구성물질들끼리 근막과 근막 사이에 마찰이 심해져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일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상태가 관찰이 되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 혹시 찾으셨나요?
지금 똑같은 배율로 확대한 사이즈인데요. 이 원 안에요. 얘네들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의 비율이 어때요? 이 아래쪽에 디스펑셔널, 이 아래쪽에 콜라겐이 더 많이 만들어졌죠. 콜라겐은요, 섬유 모세토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어디가 손상이 되었다, 복구를 해야 돼 라는 신호를 받으면요, 콜라겐을 그때부터 더 많이 생산을 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왜 다치면은 딱지 떨어지고 나면 그 안에 살이요, 원래 살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잘 늘어나는 그런 살이 아니라 좀 이렇게 탄력성도 떨어지고 두꺼운 살이 거기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섬유 모세포가 그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 콜라겐 섬유소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의 피부보다 탄력도 떨어지고 좀 두껍고 그런 형태로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느슨한 결합 조직도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파괴되면서 이 안에 있는 조직들이 마찰로 손상을 입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복구하겠다고 이 섬유 모세포들이 섬유질을 콜라겐을 이 안에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딱지 떨어지면 다시 나와서 멀쩡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니라 이 느슨한 결합 조직에서는요, 이 조직 자체를 섬유질로 채워버려서 섬유질은 늘어나는 성질이 없어요. 그냥 단단하기만 해요. 그래서 이 조직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락킹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육과 근막 조직이 있는데 이 근막 조직이 움직여지지 못하게 딱 잠겨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표면에서 느낄 때는요, 몸의 어떤 부분이 굳어지고 경직이 돼서 잘 움직여지지 않고,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유연하게 움직여지지 않고 뻑뻑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통증이 유발이 되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시작이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파괴가 되면서부터 여기 파괴되고 있네. 복구해야 되겠네. 하면서 섬유 모세포가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가 딱 락킹이 되어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몸의 어딘가가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고 경직된 느낌이 들고 내가 뭔가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데 통증이 발생하면서 이게 잘 안 되고 하면은 그 부분에 나의 결합 조직이 지금 이 아래의 형태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 됐으면 이거 회복 불능일까요? 다시 이 상태로 돌리지 못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몸은요, 다시 건강한 상태, 균형 잡힌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자연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입을 해준다면은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가깝게까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요, 우리는 여기 이 밖에서가 아니라 이 결합 조직의 구조, 이 결합 조직에 있는 세포들의 특성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